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코비드-19의 사태 종결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경제 혁명, 그러니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SOC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SOC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OC 투자는 아무래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SOC 투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투자이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투자 중에서 아주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SOC 투자의 만큼은 중국 투자라면 반드시 봐야 한다. 이런 중국에서 신 SOC를 발표를 했고 규모가 역대 최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경제 위기 혹은 국가 위기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혁명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죠. 과거에도 사스 위기 때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생겨났고요. 그 금융위기 때에도 역시나 알리바바 텐센트를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으로 고속철도 강국으로 만들었죠. 1대1로 얘기가 이제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시킴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뭐 사스 위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정부 주도로 공산주의라는 특장점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빠르게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이런 애소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국가들의 경제가 훨씬 더 선망한 것을 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에서의 신SOC 투자는 어떤 업종들을 끌어올릴 것이며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SOC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 5G, AI, 빅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필두로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나가겠다는 중국의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있죠. 실제로 밝힌 부분은 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도시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전산화와 스마트화를 통해서 이 인터넷 경제를 전국으로 퍼뜨리겠다라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리겠다. 얼만큼 2배 이상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얼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나 양을 늘리냐에 따라서 투자자로서의 그런 시계열이라든가 혹은 투자 자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공산주의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혹은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남을지언정 그 과정만큼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SO 시대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아니고서는 과연 언제 또 관심을 가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진척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5G 장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은 이제 수익을 냈지만 그때 이후로는 그다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텐센트, 뭐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이러한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정부의 신SOC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한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죠. 알리바바는 빅데이터 산업,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50% 가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알리바바보다 훨씬 더 큰 투자 금액을 쏟아붓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정부와의 합작을 통해서 신SO 수조에 맞춰서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조 정도, 100조 정도의 사업을 이 신SOC 투자, 클라우딩과 AI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AI 공통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텐센트는 정부와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이제 신SOC 투자에 대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나 선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아시죠?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뿐만 아니죠. 중국의 명문대들, 이제 명문대들 마찬가지고, 칭화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별과라던가 특별 정책을 조직해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AI라던가 혹은 빅데이터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결국 전용과라던가 전용 학과하고 전용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완벽하게 시켜버리는 그런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위기를 탈피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질적으로 정말로 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 이후에 어떠한 기업들이 제2의 알리바바, 텐센트가 될 것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 혹은 그 기회에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국 투자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드릴 기업은 바로 낭조정보입니다. 낭조정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5G 열풍이 불 때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매출 증가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전 세계 3등이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1등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이제 서버 관련, 서버 관련 부품 및 관련 부품의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서버가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트렌드를 보자면 가장 핫한 분야는 역시나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AI죠. 중국에서 SOC 투자의 정책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AI, 5G, 신재생 에너지를 필두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낭조정 같은 경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 3등이라는 그런 글로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증가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1위입니다. 1위.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경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 이상의 캐펙스 증가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쪽에 대한 투자는 점차 광범위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낭조정보의 매출 비중이 결국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로컬 기업들의 80% 이상, 8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서버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AI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 기반된 이런 서버 데이터 센터인데, 이 경우에는 50% 이상을 이제 낭수정보가 차지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이 두 분야 다 2등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역시 1등 기업의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괜찮은 흐름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낭조 정보도 글로벌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캐펙스 증가율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점, 그리고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대부터 천천히 관심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까지 좀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라인대에서는
대략 한 29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서는 보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장기적인 상장세를 이어온 와중에 결국 주가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크게 나왔고 6파동에서 7파동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 파동이 끝났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세 상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7파동 이후 11파동까지 이제 엘리트 파동이 11파동까지 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필두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앞으로 5년간 석탄의 비율을 57%가량에서 50%까지 이제 낮추겠다고 중국에서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석탄 에너지를 의존도를 57%에서 52% 이하로 낮춘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의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의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의 비중은 2배 이상의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뭐 태양광 말씀드렸죠. 태양광은 다 말씀드렸고 이미 주가가 100% 이상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을 이번에 말씀드리자면 골드윈입니다. 골드윈드 역시나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대략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탑티어에는 들지 않았지만 최근 점차 점유율을 높이면서 3위권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금풍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낭조정보, 뭐 금풍과기 아니면 윤기실리콘 자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신SOC 투자가 진행되는 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풍과기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역시나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대략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 하에 본다면 그리고 이 라인 때 9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중국의 신SOC에 대한 분석과 낭조정보, 군풍과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